요즘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정확히 뭐라는 건지,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미래의 부를 결정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새로운 혁명입니다. 이 데이터가 이끄는 거대한 변화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역사의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보세요. 인류 역사는 거대한 기술혁명으로 나뉘죠. 증기기관, 전기, 그리고 인터넷까지. 각 시대를 이끌었던 주도 국가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영국, 그리고 미국,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빅데이터랑 AI가 핵심인 건 알겠는데 아직 확실한 승자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혁명을 움직이는 자원, 그게 대체 뭘까요? 2011년에 IT 리서치 기업 가트너가 정말 유명한 말을 했죠. 바로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예전 산업이 석탄이나 석유 같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돌아갔다면 지금 이 시대는 바로 데이터라는 새로운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캐내고 더 잘 정제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자, 데이터가 새로운 원유라면 이 원유를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걸 정제해서 아주 가치 있는 에너지로 만들어야겠죠. 바로 그 정유 공장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도대체 이 데이터 사이언스 정체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거대하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데이터 속에서 진짜 보물을 찾아내는 기술 혹은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최신 기술들을 도구로 써서요, 그냥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나 글자 덩어리에서 아무도 몰랐던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이걸로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그냥 하나의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 분야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뭐랄까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은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데이터 관리 기술이 든든한 기반이 돼서 방대한 데이터를 쫙 모아주고, 오른쪽에 기계학습 기술, 그러니까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이 그 데이터 속에서 통찰력을 찾아내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파트가 완벽하게 협력해서 하나의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인 5단계 과정을 거쳐요. 먼저 데이터를 막 수집하고 그 다음엔 이걸 깨끗하게 다듬고 쓸모있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어떤 패턴이 있나 탐색을 한 뒤에 기계 학습으로 멋진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그 결과를 누구나 딱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연료와 엔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먼저 연료인 빅데이터. 이건 말 그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예요. 보통 세 가지 특징, 3V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볼륨, 즉 규모.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죠. 둘째는 벨로시티, 속도. 실시간으로 정말 쉴 새 없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라이어티, 다양성입니다. 예전처럼 숫자나 표 같은 정형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SNS에 올리는 글, 사진, 동영상 같은 형태가 없는 비정형 데이터까지 전부 포함하는 거죠. 정말 엄청나죠? 다음은 엔진, 바로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입니다. 한번 보세요. 1950년에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1997년에는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어요. 그리고 2011년에는 미국의 유명 퀴즈쇼에서 인간 챔피언들을 다 이겼고요. 그러더니 마침내 2016년, 이건 정말 인간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바둑에서까지 이세돌 구단을 꺾었습니다. 이 발전 속도 점점 더 빨라지는 게 확 느껴지시죠? 알파고 승리의 배경에는 바로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적 도약에 있었습니다. 기존 기계학습이랑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줘야 했어요. 자동차는 바퀴가 4개고 문이 있고 이런 모양이야 하고 규칙을 다 알려줘야 했죠. 하지만 딥러닝은 달라요. 그냥
수만 장의 사진을 던져주면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고 학습하는 겁니다. 기계가 드디어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술들이 우리 실제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우리 세상을 이끌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먼저 보건 분야인데요. 구글이 이걸 해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 독감 증상이나 기침 같은 단어를 얼마나 검색하는지 그 빈도를 분석해서요. 놀랍게도 정부기관인 질병관리본부보다 더 빨리 독감이 어디서 언제 유행할지를 예측해낸 거예요. 데이터가 질병의 확산을 막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된 거죠.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야일 수 있는데요. 바로 농업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회사가 소에게 센서를 붙였어요. 그래서 소의 움직임, 체온 같은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으는 거죠.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소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사육 방식을 최적화해서 생산량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소 키우는데도 데이터 사이언스가 쓰인다니 말이에요. 공공안전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런던에서 지하철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수사관들이 도시 전체에 깔린 어마어마한 양의 CCTV 영상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용의자들의 이동 경로와 행동 패턴을 데이터 속에서 찾아내서 결국 범인을 잡을 수 있었죠. 빅데이터 분석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여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데이터가 세상을 이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 발전의 맨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체스, 퀴즈, 그리고 바둑까지 인간의 지적 영역을 하나씩 정복해온 인공지능.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부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이 결국 특이점, 영어로는 싱귤레리티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완만하게 발전하는 우리 인간의 지능과는 다르게 기계지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다가 마침내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기계가 스스로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그야말로 지능 폭발이 시작된다는 거죠.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 이 사람이 현재 기술 발전 속도를 계산해서 예측한 특이점의 시기가 바로 2045년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의 진화를 뛰어넘는 시대가 불과 20여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어 생각할 수 있게 될 때 그 다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이것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